제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 한마디와 함께 쏟아져 내리던 강수의 눈물에 따라 울었다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강수가 장미애가 자신의 엄마라는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홀로 삼켜왔을 비밀의 무게가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번 41회는 시작부터 싸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엘리베이터 안, 동석의 장모와 동석, 그리고 광숙이 한 공간에 갇히듯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동석은 광숙에게 슬쩍 눈짓을 보내며 아는 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방 앞까지 모셔다 드린 후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 동석은 광숙에게 장모님이라고 말한 뒤 죽은 아내가 시집살이로 마음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장모님 앞에 서면 늘 죄책감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든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한편 범수는 세리가 엄마가 강수의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독고탁을 찾아가 세리와 강수를 위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이 모든 분란이 다 네가 세리를 꼬드겨 생긴 일이라며 가족 불화 원인의 제공자로 범수를 원망했습니다. 이어서 독고탁은 네가 세리를 포기하면 비밀을 지키겠다고 협박했는데요. 범수는 자신은 세리를 지켜줘야 하므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독고탁에게 딸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처신을 선택하려며 뼈있는 충고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독고탁은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내심 범수의 말에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느낀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장미애에게 자신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세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강수를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못 박았고 장미애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광숙을 찾아와 영주 학비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며 술도가를 정리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어서 천수에게도 신세 한탄을 하며 울었는데요. 천수는 어떻게든 영주 뒷바라지를 끝까지 하겠다며 소연을 달랬습니다. 그때 천수가 돈이 없어 소연과의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 미수는 자신의 통장을 들고 왔다가 이 장면을 보게 돼 마음 한켠이 서운해집니다. 한편 주실은 고자동이 소개팅녀와 잘 되는 듯 보이자 마음이 급해져 자신이 먼저 마음을 고백하고 고자동 또한 흔쾌히 승낙함으로써 두 사람은 이제 커플이 되게 됩니다. 동석은 장모님과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 장모님과 동석이 먼저 도착해 어색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석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장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광숙을 떠올리며 옷차림이 허술하다느니 마음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만 불쌍하다고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사위의 새 출발을 응원하기보다는 은근히 반대하는 그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장모와의 불편한 저녁이 끝난 후 동석은 광숙을 찾아옵니다. 동석은 광숙의 달콤한 애교와 진심 어린 위로에 다시 충전받으며 행복한 얼굴이 되어 돌아갑니다. 한편 형제들 중 말썽쟁이 형수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과거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 컴백 무대를 가져 TV 출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독수리 오남매를 힘차게 외치며 모두 흥수의 앞날을 응원했고 이 자리에서 강수는 형들의 동생이라 형수님의 시동생이라서 행복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눈물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소전무 연락에 그를 달래러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려다 마침 소전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실은 광숙이 결혼에 대해서 뜨악하자 결혼을 재촉하러 동석을 찾아가는데요.
주실이 광수 걱정에 잠을 못 잔다고 하자 동석이 호텔 스파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주실은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 스파에서 주실과 동석의 장모가 마주하게 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가는 주실과 들어오는 동석의 장모가 마주쳤고 장모는 빛으로부터 주실의 존재를 듣고는 재호는 신중하게 하라고 동석에게 뼈있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이후 로비로 내려간 장모는 우연히 광숙에게 차였던 박상남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나가는 광숙을 가리키며 상남은 모녀 사기단 남자 킬러라는 뒷담화를 해 장모는 광숙을 단단히 오해하게 됩니다. 독고탁이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사이 장미애는 강수를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강수는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미애를 보러 옵니다. 미애는 강수를 위해 미역국과 진수성찬을 정성껏 차려놓고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애잔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 아빠가 독수리 술도고와 워낙 감정이 좋지 않아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불렀어. 당분간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 한동안 못 봐도 세리나 보미를 통해 소식 들을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친부모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미애는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누르며 애절한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강수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다 듣곤 대답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필리핀으로 간 줄 알았던 독고탁이 불쑥 집으로 들어옵니다. 독고탁은 그렇게 강수와 인연을 끊으라고 부탁했건만 자신이 없는 사이에 강수를 집으로까지 불러들인 미애를 보자 배신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잃은 독고탁이 분을 못 사겨 미애에게 손찌검을 하려 하자 강수는 바로 그 손을 잡으며 가로막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강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 장면 정말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 보는 시청자들 모두 울었는데요. 강수 생모에 관한 이야기가 독고탁의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말하기 전에 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의 눈물은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야 했던 비밀의 무게와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듯 보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수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애와 독고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석은 장모와 광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장모는 동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광숙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도 아닌데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는 듯한데요. 이 난관을 현명한 한동석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